15번부터 볼게요. 15번. 자, P가 1보다 큰 상수 fx에 대하여 이제 fx는 이제 x로 묶을 수 있죠. x-p 이렇게. 실수 t가 있어요. 마이너스 p보다 큰 t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 그러니까 여기 t가 정해진 건 아니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베타 t라 하자. 그럼 봐봐. 일단 fx를 우리가 찾잖아? 여기 0 지나고 p 지나는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y는 xt,라는 함수를 그리고 싶은 거지. t가 마이너스 p보다 이제 크니까 y축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p를 내가 이제 저기로 잡았다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p가 되니까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기울기가 일자리.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t의 값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이 직선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절대값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x 좌표 중 가장 작은 값이 알파 t. 그럼 이 상태에서 가장 작은 값이면 여기가 알파 t네. 여기 알파 t. 여기가 이제 베타 t 이렇게 된다. 알파 t랑 베타 t가 이렇게 정해지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개가 생기기도 하고, 알파 t, 베타 t 위치가 조정되죠? 접할 때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다양한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일 때를 한번 먼저 봐볼까? 이렇게 되면은 알파 t랑 베타 t가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야. 그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알파 t에서부터 베타 t까지 정적분호라는 얘기잖아. 근데 절대값에서 직선을 뭐하래? 빼라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에서 직선을 빼는 거니까 지금 그림의 상황에서 이 값은 뭐가 나와?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GT인 거야. 그런 GT의 최대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면 직선보다 곡선의 부분이 위쪽에 있게끔 알파 t, 베타 t를 조정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상황은 최대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럼 최대가 되는 상황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려면은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위쪽에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내려가. 지금도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안 되죠? 2분의 1일 수가 없는 거야. 최대인 2분의 1의 상황을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접하는 것도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왔어,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가 된단 말이지.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여기는 직선하고 곡선 부분을 이제 비교했을 때 이쪽의 넓이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쪽의 넓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음수의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건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최대라고 얘기를 했잖아. 최대. 여기서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있으면 최대가 아닌 거거든.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더 넓이가 왼쪽이 더 넓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지. 그지? 바로 어디 점을 지날 때야? 원점을 지날 때. 그러니까 원점을 지날 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또 어때요? 또 그냥 음수가 되는 거지. 생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원점을 지날 때가 되는 거고, 그때 정적분의 값이 뭐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여기가 더 넓잖아. 그러니까 이 음수이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그림을 좀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조금 얼추 비슷비슷한가? 이렇게 됐을 때 상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된다. 그때 넓이가 이제 얼마가 된다고? 최대값이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y는 뭐야? t가 뭐일 때야? 0일 때라는 게 분명하니까 얘는 y는 x가 되는 거고. 그때 만나는 교점인 요 점하고 요 점을 찾아야 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p죠? 여기가 p고 y는 x랑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px가 x가 되는 경우랑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가 x가 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요때는 p 플러스 1, 요때는 p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전적분을 지금 뭘 찾아야 되냐? GT의 최대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은 바로 t가 뭐일 때를 얘기한다고? 0일 때를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알파 제로에서 베타 제로까지, 그러니까 알파 제로에서 베타 제로까지, 그러니까 알파 제로라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 0이네, 0. 얘가 0에서부터 베타 제로라는 건 뭐가 돼? p 플러스 1까지가 되겠죠. 그때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x는 t일 때죠? x, dx, 요걸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구간에 맞춰서 쪼개주면은 0에서 p 마이너스 1까지는 절대값 fx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x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p에서 p 마이너스 1에서 p까지, p 마이너스에서 p까지는 뭐야? 여기서 이제 빼주고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죠. p 0에서 p 플러스 1까지 정적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계산을 그냥 한 번에 가버리자. 이렇게 가야지 말고. 다시 쓸게요. 0에서 p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x dx를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얼마 나왔다고? 2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요 안에서 이제 0에서 p 플러스 1까지 절대값 함수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p 플러스 1까지 x dx를 계산하면 이제 2분의 1이 된다. 그럼 이제 절대값 fx는 0에서 p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x는 0에서 p까지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이제 p에서 p 플러스 1까지는 그냥 fx dx 그리고 마이너스 0에서 p 플러스 1까지 x dx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에서 p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dx 플러스 이제 p에서 p 플러스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px dx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서의 0에서 p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p x제곱에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p x제곱에 p에서 p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2분의 1이다. 3분의 1 p의 세제곱 2분의 1 p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p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p의 p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p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p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1의 제곱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날릴 거 날리고 정리를 쭉 하면은 이게 6분의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2분의 그래서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1은 3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그래서 p 값이 이제 4가 나온다. 여기에서 넘어가는 요 계산의 영역이 조금 쉽지만은 않았는데 집중해서 이제 계산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계산이 이제 많이 깔려. 평가원에서 실제로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계산력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요. 요 계산 부분을 조금 더 간결하게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우리가 넓이를 이제 구하는 건데 보통 정적분에 대한 계산은 넓이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바라본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지.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넓이를 A, 여기 넓이를 B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깔린 거니까 넓이로 본다면 A-B가 2분의 1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넓이로 보면 이 A 넓이, B 넓이야. 그럼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요 점의 X좌표가 뭐야, 지금? P 플러스 1이지.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뭐야? P 플러스 1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요 점이 좌표가 P 플러스 1, P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돼요. 여기 비어있는 요 넓이를 C라고 본다면 지금 A-B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나는 A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C가 뭐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P잔 말이지. 그럼 이게 넓이 공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6분의 P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죠? 그리고 B 플러스 C를 볼 거야. B 플러스 C는 뭐야? B 플러스 C는 뭐냐면 이 빨간 삼각형 보이죠? 빨간색 삼각형 넓이에다가 이 우측에 요만큼의 넓이를 뭐 하면 돼? 더한 거야. 그지? 근데 이 보라색깔 부분 상태가 사실은 2차 함수랑 직선하고 연결된 거잖아. 근데 직선의 그 X 좌표가 P랑 P 플러스 1이니까 얘도 공식 쓰면 6분의 뭐가 돼? 여기 빼니까 뭐가 남아? 6분의 1이야 그냥 6분의 1. 그럼 B 더하기 C는 뭐냐면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P죠. 그리고 높이가 얼마예요? P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P에 P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6 한 거 이렇게 6분의 1 이렇게 한 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이제 빼면은 A-B가 되죠. A-B는 6분의 P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P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 이 얘를 바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냥 기본적인 계산을 들어갈 거고 여기 안에서 이거 쪼갰을 때 이 계산이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넓이 공식이란 말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니까 여기 넓이 공식 찾고 나머지 그냥 계산 좀 해주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되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그냥 정적분 넓이 문제인 거잖아. 그죠? 시간이 이렇게 엄청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 볼게요. 22번. 자, 얘가 상당히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거든. 일단은 이게 이제 냄새 나는 게 여기 지수함수가 있고 이 로그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역함수 느낌이다. 근데 실제로 여기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역함수는 아닌 상태야. 뭔가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역함수가 되긴 하겠네. 그리고 직선 기울기는 1이다. 우리 지수로그 함수에서 많이 다뤄봤던 내용 중에 기울기가 1인 거 혹은 마이너스 1인 거는 기울기가 1이 되면은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그 도형의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좌표의 이제 관계 이용해서 많이 풀어봤던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인 정삼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충족해야 될 게 뭐냐면 요 K라는 값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몰라요. 그 사실상 얘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봐야 돼. 첫 번째, K가 0보다 커. 두 번째, K가 0보다 작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K가 0보다 크면은 각각의 점근선들이 위쪽에 있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그려보고, 얘를 그려볼게. 얘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둘은 이제 Y는 X 이제 역함수 관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림. 그랬을 때 지금 기울기 A랑 B는 뭐냐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이제 점이거든? 그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뭐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지. 이렇게. 그리고 C점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그 A, B, C를 연결하면 뭐가 돼? 정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거 C. 이렇게. 이러한 그림의 상황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K가 음수야. 그럼 이제 그림이 K가 음수면 여기 점근선 이렇게 하나 가져가고 여기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여전히 역함수는 아닌 상태죠. 그 여기도 이제 y는 a, x 기울기 일자리 딱 잡아줘. 그럼 여기랑 여기랑 이제 a, b가 되는 거지. 그리고 c의 좌표가 여기에 놓여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모든 실수 k의 값이라는 말 자체가 k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k 하나, 여기서 나오는 k 하나를 더해서 이제 합을 s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 A점의 좌표 있죠. 이 A점의 좌표를 일단 AB의 길이가 2루트 2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그림을 좀 다시 빼가지고 가볼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 B. A랑 B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2루트 2라고.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2. 요 길이도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의 좌표는 A,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K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지수함수. 그럼 이제 B의 좌표는 뭐가 돼? A 플러스 2, 2의 A 플러스 3승 더하기 K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Y좌표의 차이가 얼마가 나와? 2의 A 플러스 3승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승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2제곱에 2의 A 플러스 3승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승 1승이니까 4 빼기 1이죠. 3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승이 2가 된다. 그래서 2의 A 플러스 1승은 뭐가 돼? 3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A 더하기 1은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됐죠? A가 뭔지를 좀 복잡하게 나왔지만 나왔어. 그러고 나면은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넘어갈 거냐면은 우리가 A 좌표가 뭔지는 찾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K를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C의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A, B, C가 이렇게 A, B가 있는 상태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있는 거지. 그 여기 이제 어딘가 C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이라고. 정삼각형. 그럼 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정삼각형 C에서 A, B의 수렴말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수직 2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2루트 2죠. 그럼 이 높이는 얼마가 돼?
여기를 m으로 잡았을 때 cm의 길이는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서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루트 6. 그럼 여기에 좌표랑 여기에 좌표랑 연결했을 때 뭐가 된다? 루트 6이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MC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직각 이등변. 그러면 이제 1대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얼마씩이야? 루트 3. 여기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M의 좌표에서 루트 3씩 이동하면 C의 좌표가 되는 거고. 그죠? 그 C의 좌표가 바로 어디 위에 있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로그 함수 위에. 그 로그 함수 위에다가 좌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문자는 하나. 식도 하나로 정리가 되겠지? 그런데 지금 C의 위치가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도 있어. 위쪽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M의 좌표에서 C의 좌표로 이동되는 게 아래로 한 칸, 오른쪽 한 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이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지금 딱 보세요. 지금 A 좌표 이렇게 딱 설정했지. 그럼 얘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싶지. 그리고 A 더하기 1도 이거지. 그지? 2의 A승이 얘잖아. 3분의 2. 그럼 여기다 딱 넣고, 여기다 넣고, 계산, 때리고 하면은 계산 지옥에 빠져. 그래서 얘는 사실 설정 자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출제 의도에 적합했냐면 지금 상황은 뭔지 우리가 구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 M의 좌표를 설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M의 좌표가 A 이 점에서 M의 좌표는 몇 칸씩 이동해? 한 칸씩 이동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M의 좌표는 A 더하기 1, 2의 A 더하기 1승 더하기 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한 점의 좌표를 보면 이 점의 좌표의 특징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하고 어때? 같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면 M의 좌표 자체는 Y는 2의 X승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지. 그리고 C의 좌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C는 어떤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Y는 로그 2의 X-K 더하기 1 위에 있는 점이야. 맞죠? 그러고 나면 얘네 둘을 관찰을 해봐. 여기 더하기 1하고 더하기 1이 있죠. 요것만 우리가 살짝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얘네 둘이가 무슨 관계가 돼?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는 M의 좌표랑 C의 좌표의 위치에서 M 좌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M 좌표가 여기 있고 C 좌표가 여기 있는 건데 각각의 좌표에서 하나씩만 내려가.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하나씩만 내려가면 여기 한 칸 내려가고 한 칸 내려가면 요점 M 프라임, C 프라임 이렇게 잡았을 때 얘네 둘의 위치가 정확히 뭐가 돼?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다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M의 좌표가 여기 있어요. M의 좌표가 있고 C의 좌표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칸씩 내려가는 거지. M 프라임 여기는 C 프라임 이렇게. 그럼 M 프라임은 어떤 함수?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지. Y는 2x 더하기 k. 한 칸 내려간 거니까. M의 좌표가 여기 더하기 1 있을 때니까 한 칸 내렸잖아. 그럼 2의 x승 더하기 k가 있고 그 다음에 C 프라임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어?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k 이렇게 위에 있는 거지. 그럼 M 프라임의 좌표는 뭐가 돼? M 프라임의 좌표는
a 더하기 1, 2의 a승 더하기 1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그지? 그건 이제 C'의 좌표는 뭐가 돼요? y는 x 대칭이라며. 그러면 2의 a 더하기 승 더하기 k, a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C'의 위치가 이렇게 M 기준으로 우측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림상 우리가 K가 음수면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여기도 되지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대칭이 되는 형태에서 이렇게 되는 요 지점이 C일 수도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군데 이 두 위치는 전부 다 우리가 M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M 플라임 기준으로 볼게. M 플라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얼마? 루트 6.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요 길이죠. 요 길이도 얼마나? 2 프라임이라 할게. 여기도 루트 6이 된다. 그럼 여기 좌표의 표현은 어차피 동일할 거고, 결국에는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지금 여기가 루트 6이죠? 이렇게 이제 직각상에 만들었을 때,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인 거야. 그래서 이 x 좌표의 차이가 얼마가 나와? 루트 3이 나온다. 즉 2의 a 플러스 1 더하기 k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1이 뭐야? 로그 2의 3분의 2죠. 그 2의 a승 a 플러스 1은 3분의 2지. 그러니까 3분의 2 더하기 k의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2는 풀마 루트 3이 되고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로그 3분의 2의 풀마 루트 3.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게 바로 s가 되는 거죠. s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개니까 9분의 4.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s는 뭐가 돼? 3분의 마이너스 로그 2의 9분의 4가 되고, 3분의 1을 어떻게 하래요? 지금 문제가 2에 마이너스 s 더하기 3분의 2잖아. 그러면은 2에 여기서 3분의 1을 더하면 이거 어떻게 돼? 3분의 6이죠. 2 마이너스 로그 2의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2의 로그 2의 9분의 4분의 1분의 4가 되니까 9가 되겠네. 그래서 9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 두 함수에 대한 이제 대칭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완성을 짓는 것까지 도달을 하는 게 출제 의도긴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걸 찾게 되면은 이걸 찾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야. 그냥 계산이 들어가 봐야 돼. 그럼 이제 계산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보여줄게요. 여기 3번이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정석 풀이야. 이게 지금 이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었어. 근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지울게요. 아마 이렇게 이제 안 풀었을 거고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점의 좌표가 이제 출발이 돼야 돼.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 더하기 K 이렇게 되고요. B의 좌표는 1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 얘는 3분의 8 더하기 K가 돼서 M의 좌표는 로그 2의 3분의 2, 3분의 5 더하기 K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M 좌표가 똑같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도 M, 여기 이제 평행이도 이런 걸 이제 안 쓴 거지. 여기도 M, 여기도 M인 거죠. 여기도 M, 이렇게 두 가지 M이 나온 거죠. 그치? 그럼 이 M의 좌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C,
하고 C1의 좌표를 가야 돼. 봐봐. 자, 그럼 여기를 C1이라 하자. 여기는 이제 C2라고 할게요. C1과 C2. 자, 그럼 세 번째. 똑같이 M에서 C1을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야? 루트 3이, 루트 6이잖아. 그러면 몇 칸으로 가야 돼? 루트 3에서 가야지. 그럼 C1의 좌표는 M의 좌표에서 몇 칸씩 가? 루트 3칸씩 가는 거지.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 Y좌표는 어떻게 돼? 3분의 5 플러스 K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C1이. 그지? 그 이제 C2는 X좌표에서 루트 3 빠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지. 루트 3만큼.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 3분의 5 플러스 K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루트 3 부분을 우리가 굳이 두 개로 안 나누고 그냥 풀마로 가져가도 돼. 오케이? 한 번에 그냥 계산을 위해서 그냥 C라는 좌표는 이렇게 쓸게요. 풀마 플러스 풀마 루트 3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 3분의 5 플러스 K 마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C좌표. 그 얘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 Y는 로그 2의 X-K 더하기 1이라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주면 3분의 5 더하기 K 마풀 루트 3이 로그 2의 풀마 루트 3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K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1을 이제 넘겨 이쪽으로 보면 3분의 2 더하기 K 마풀 루트 3은 로그 2의 풀마 루트 3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얼추 비슷한데 치환의 형태를 조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뭔가 이제 공통된 게 살짝 스물스물 보여. 자, 그럼 다시 여기서 로그를 지수로 이제 환산을 해주면 2의 3분의 2승 더하기 K 풀마 이 마풀이죠. 마풀 루트 3은 로그 2의 3분의 2에 마이너스 K 풀마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서 아이디어가 이 계산을 해야 돼. 우리가 이 계산을. 근데 이 계산에서 이제 막힌단 말이지.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제 치환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여기 지금 마풀, 이제 풀마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2의 3분의 2승에 더하기 K의 마풀 루트 3, 지수에 가죠. K의 마풀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마풀 루트 3이 되겠지. 는 로그 2의 3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3분의 2를 똑같이 더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공통되잖아. 얘를 내가 그냥 뭐 x 이렇게 나올게. x 치환을 해서. 그럼 얘가 지금 2의 x승 더하기 x는 로그 2의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이 봐봐. 지금 얘는 증가함수죠. 얘도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건 수식적으로 이제 정의를 해봐도 x1 더하기 x1하고 x2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fx1하고 fx2도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둘 다. 그러니까 증가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함수 하나랑 여기는 이제 상수함수 하나랑 만나는 교점은 항상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씩밖에 대응이 안 돼. 그럼 둘이 같아지게 하는 x가 항등식의 개념으로 찾아주면 그때 x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로그 2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얘가 얘면 여기 로그 2의 3분의 1이면 이 3분의 1가 되잖아. 그러니까 x라는 게 다시 뭐야? 이게 3분의 2 플러스 k 마풀 루트 3이 된다. 따라서 이제 k 값은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풀마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더한 s의 값은 2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지웠네. 아까 계산했던 s의 값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게 생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왔다가 여기서 이거를 치환하는 걸 일부러 보다가 이거를 전체를 치환하고 3분의 1을 더해야 된다. 얘 전체를 치환하기 위해 3분의 1을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계산으로 이제 흘러가면 이제 쉽지 않게 답이 나오는 조금 이상한 문제였어요. 근데 출제의 의도는 처음에 설명했었던 대칭이동의 관점으로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였어.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확통 26번부터 좀 바로 보겠습니다. 26번. 6 이하의 자연수. 차이가 4죠. 그럼 케이스 2개밖에 안 되고. 이 말이 지금 이거 조심해야 돼. 얘가 이거 중복 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복 조합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 그냥 얘는 여기 사이에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제 A1하고 A5가 뭐냐. A1이 1이면 A5가 4. 이 케이스랑 A1이 2일 때 A5가 6.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개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A1, A2, 3, 4, 5가 6인데 여기 5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럼 2, 3, 4는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의 3승. 근데 값이 짝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면 되지. 홀수가 되게 한다는 건 1, 3, 5 중에만 고른다는 얘기죠. 3의 3승을 뺀 거. 125-27 해가지고 98가지가 나오고요. 2하고 6이 되면은, 2하고 6이 되면 얘가 2를 고르고 얘가 6을 고르는 거죠. 그럼 이미 짝수를 하나씩 골랐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2, 3, 4가 2하고 6 사이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5의 3승. 125. 두 개 더하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얘는 지금 1하고 3이 치역이고요. 등호가 다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에서 1, 2, 3, 4로 대응이 될 거야. 그러면 중복 조합에 대한 개념이니까 4H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치역이 1하고 3이 무조건 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과 3은 치역의 원소다. 1하고 3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1하고 3은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 이렇게 이제 네모칸으로 치는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네모칸이 있는 거야. 1, 2, 3, 4라 네모칸이 있는데, 이 네모칸 4개가 화살표를 총 몇 개 받기로 했어? 5개를 받기로 약속을 한 거지. 이 네모칸에 들어가는 화살표의 개수는 총 몇 개? 5개. 그 중에 1하고 3은 무조건 하나씩 준다. 그럼 우리 그거잖아. 그 중복조합에서 자연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씩 주니까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럼 뭐가 돼? 4H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어요. 여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함수도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의 개수로 전환을 시키면 지금과 같은 복잡해 보이는 이 상황까지도 일반화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28번. 1, 2, 3, 4, 5, 1, 2, 3, 4, 5 대응되는데, 뭐 일반적인 뭐 대소관계, 근데 역함수, 요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 설정해 줘야 돼. 1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너무 복잡해져요. 역함수로 갑니다. 첫 번째 F 인버스 1이 1이다. 그 얘기는 뭐야? F1이 1인 거지. F1이 1이면 1, 2, 3, 4, 5 1, 2, 3, 4, 5에서 얘가 얘한테 가는 거지. 그럼 이제 5가 고를 수 있는 게 F1에서 F5의 차이는 무조건 1보단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5는 뭘 골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거나 골라도. 그럼 우리가 이제 정해주는 거는 누구냐면은 요것만 이제 정해주면 돼. F3부터 고르자. F3 몇 가지야? 41 하나 골랐죠? 그럼 나머지 이제 이 상태 봐야지. F2랑 F4 32 그럼 남은 거 F5 하면 돼. 12가지 나오죠. 두 번째 F 인버스 1이 2야. 그럼 F2가 뭐가 돼? 1이 되는 상황을 봅니다. 1, 2, 3, 4, 5 1, 2, 3, 4, 5 F1이 1이야. 그럼 얘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제 F1하고 F5하고 이제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럼 F1이 첫 번째 F1이 만약에 1은 고를 수 없어요. 1대1 함수 안에서 가는 거니까 F1이 뭐일 수 있어? 2가 될 수 있어. F1이 2가 되면은 F5는 어때야 돼? 4가 되거나 5가 돼야 돼. 4하고 5 중에 하나가 골라줘야 돼. 그잖아. 왜냐면은 2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F5가 만약에 4를 골랐다 치자. F5가 4를 골랐어. 4를 고르든 5를 고르든 F1이 2가 되면은 F3이 고를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F4는 나머지 중에 하나 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F4하고 F5가 뭘 고르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네. 두 개 중 하나 골랐어. F5가 만약 4를 골랐어. 그럼 F3은 뭘 고를 수 있어?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도? 이렇게 골랐어요. 그럼 F4가 5가 되는 거지. 네 가지 이렇게. 두 번째 F1이 3이다. F1이 3이야. F1이 그럼 3으로 가 이번에. 그럼 F5는 뭐야? 5밖에 안 돼요. 차이가 2 이상이어야 되니까 F는 무조건 5야. 그럼 나머지 3하고 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지지. 3은 4, 4는 2 이거밖에 안 돼요. 조건에 맞춰서. 그럼 몇 가지야 이것도? 한 가지. F1이 4야. F1이 4야. 그럼 F5는 2밖에 안 돼. F5가 2야. 그럼 F3은 5, 4는 4. 이렇게 이것도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거 볼까? F 인버스 1이 3이다. 그럼 F3이 뭐예요? 1이다. 1, 2, 3, 4, 5 1, 2, 3, 4, 5에서 F3이 1로 가요. 그럼 F1하고 F5의 차이가 얼마 차이 나야 된다는 거야? 3 이상 차이 나야 된다는 거야. 3 이상. 그죠? 그럼 3 이상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 F 인버스 3이니까 F1하고 F5의 차이가 F1이 뭐일 수 있어? 2. F5는 5일 수 있다. 근데 생각해봐. F3이 1이면 F1이 고르는 게 F3이 고르는 것보다 항상 어때? 커지잖아. F1이 큰 걸 고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돼,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가족권에 의해서 안 돼. F 인버스 1이 4면은 F4가 1이야. 얘도 같은 구조로 F2가 F4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지. F 인버스 1이 5야? 그럼 F5가 뭐야? 1인 거지. 근데 차이가 5 차이 나야 되잖아. 그럼 F1이 고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역함수를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3, 4, 5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2, 6 두 개밖에 없고요. 확률이죠. 1대1 대응이니까 500분의 이제 18. 이거 정답이 되는 거죠. 29번. 1부터 7까지 7개 의자가 있습니다. 원형 배열할 거고 6이 적힌 의자와 이웃한 2개에 적힌 두수의 합이 9래요.
그러면은 뭐야? 2하고 7, 3하고 6, 4하고 5가 되겠네. 3, 6은 안 되고 2하고 7인 거랑 4하고 5인 거로 나눠서 보면 되겠다. 두 수의 합이 9니까. 일단 첫 번째 2, 6, 7이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황을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숫자 남았죠? 1, 2, 3, 4, 5, 요 4개 숫자가 여기로 이제 배열이 되면 되는 거네. 근데 7이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은 4개의 의자에 적힌 내수의 곱. 7이 여기 적혀져 있잖아.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 요렇게 4개를 보는 거야. 요 체크된 부분에 있는 곱이 뭐가 돼야 된다고? 12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이제 2는 무조건 확보가 되지. 6이 필요한 거지. 6. 곱해서 6이 필요한 거잖아. 6이 되려면 3하고 뭐가 있어야 돼? 4가 무조건 껴있어야 돼. 여기. 이 세 군데 안에 3, 4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체크되지 않은 동그라미 부분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1하고 5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1일 때 5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1하고 5를 가져가니까 2C1로 가져가자. 1을 여기다 박았다 쳐. 그럼 1을 박으면 1을 박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얘를 세트화 시켜. 그러니까 이렇게를 세트 시키는 거야. 세트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죠. 몇 팩? 3팩을 곱해주는 거예요. 3팩. 그런데 지금 요 2하고 7의 순서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 이제 2팩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2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465로 갑니다. 465. 그럼 얘도 이제 4개가 남죠. 하나, 둘, 셋, 4개. 1, 2, 3, 4, 7. 1, 2, 3, 7이 들어가야 돼. 1, 2, 3, 7. 7이 이제 어딘가에 배열이 될 때마다 어쨌든 6을 무조건 가져가요. 그죠? 7의 위치는 상관없이 곱해진 숫자가 6이 있어. 무조건.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 2만 같이 있으면 돼. 그럼 거의 다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2가 아닐 때를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거의 다 거진 되거든? 왜냐면 6을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2만 포함하면 되면 돼요. 근데 7을 여기다 적었는데 2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7 옆에 누가 있을 때 2가 있을 경우는 빼준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되죠? 4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안 되는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4도 안 들어가면서 2가 옆에 있는 7, 2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요 상황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빼주는 거죠. 일단은 이 4하고 5랑 또 위치 바꾸기 가능하지. 2팩 먼저 만져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세트화 시키면 이렇게 세트화 시켜 이렇게 될 때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볼게요. 전체가 이제 몇 팩이에요? 4팩에서 안 되는 케이스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묶으면은 하나, 둘, 셋 몇 팩? 2팩을 빼주는 거지. 그럼 2 곱하기 24, 22, 44가 되는 거지. 두 개 더하면 이제 68이 됩니다. 됐죠? 30번 8개의 공과 숫자 1, 2, 4, 8이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 2, 4, 8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빈 상자에 8개의 공하고 4장의 카드를 넣을 거야. 단,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공이나 카드를 넣지 않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1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 1장. 그러니까 여기는 1장 넣어야 돼. 8이 적힌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는 2개 이상 넣어야 돼. 그럼 딱 분류될 게 일단 나오죠? 8에다가 2개 넣을 거냐? 3개 넣을 거냐? 그리고 각각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상자에는
n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들어가 있거나 공이 n개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뭐 4를 넣었어, 카드를. 2, 4 이렇게 넣었다 쳐봐. 그러면은 요 1번 상자에는 사실 요 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근데 8번 상자에는 숫자 카드가 8의 배수가 아니지. 그러면 이제 공을 몇 개 넣어야 돼? 8개를 다 넣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카드가 하나 8이 남았잖아. 8 카드를 어디다 넣어야 돼? 2하고 4 중에 하나 넣잖아? 그럼 여기다 많이 넣었어. 여기다 넣게 되면은 요 4에 들어가는 거는 카드는 이제 못 써. 그리고 숫자 카드 8은 2에다 넣었는데 그 8이 2의 배수니까 괜찮아. 그러면 4에다가 공을 넣어야 돼. 몇 개? 4개 이상. 근데 이미 공이 있어, 없어? 없는 거네. 그래서 8번 상자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8번 카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2번하고 4번은 카드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2개 다 카드를 넣을 수는 없어요. 2장 다. 왜냐면 카드가 모자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공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8번 상자에는 8의 카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8번 상자에 3장의 카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1번 상자에는 몇 장의 카드가 들어가? 한 장의 카드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8번 상자에 들어가는 카드는 일단 8이 포함되죠? 그러면 1, 2, 4 카드만 남았어요. 1, 2, 4 카드가 사실 1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 뭐 들어가면 다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요 3장 중에 하나를 골라서 1에다 넣어. 몇 가지야? 31이야.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1번 카드를 넣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2번 카드, 4번 카드까지 형성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공을 나눠 넣어야 돼. 근데 공을 넣을 적에 2번 상자랑 4번 상자에는 카드가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공이 2번 상자에 몇 개 이상? 2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4번 상자에 4개 이상 들어가야 돼. 그럼 이미 2번 상자에는 2개 넣고 4번에 2개, 4개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6개 빠지지. 그럼 1, 2, 4, 8 상자에 2개 공 넣는 거지? 뭐가 돼? 4, 2, 1. 요렇게 첫 번째가 나와요. 3 곱하기 5C2니까 30까지가 나옵니다. 30까지. 요건 찾았어요. 두 번째. 그럼 이제 8번 상자에 2장의 카드를 넣자. 그럼 이제 1번 상자에 1장의 카드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은 8번 상자에 2장의 카드를 넣을 거야. 그 중에 하나는 뭐야? 8이 무조건 끼고요. 그 나머지 카드를 1, 2, 4에서 2장을 나눠 갖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8번 카드가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 어떤 카드가 하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1번에도 무조건 카드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리고 2번에 하나, 4번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상자에 카드가 들어갈 때랑 4번 상자에 카드가 들어갈 때로 분류를 하자고, 여기서 안에서. 자, 첫 번째. 2번 상자에다가 내가 한 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2번 상자에 넣는 카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2번 상자에 넣는 숫자 카드가 예를 들어서 1이야. 내가 여기다 1번 카드를 넣었어. 그러면 2번 상자에 들어간 카드는 카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왜냐면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 공을 몇 개 넣어야 돼? 2개 넣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2번 상자에 1번 카드를 넣었다면 1번 상자에 들어갈 카드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들어갔는데 뭐랑 뭐 중에? 2랑 4 중에 들어가겠죠? 나머지 하나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2번 카드, 4번 카드가 1번과 8번에 들어가는 거잖아. 100. 카드는 끝났어, 배열이. 그리고 나서 이제 공 집어넣어야 돼. 공 집어넣는 게 여기도 2개, 여기도 4개 채워야 되죠? 뭐야? 4H.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20까지. 2번 상자에 그럼 카드가 1번이 아니라 2번
혹은 4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2번이나 4번이 들어가게 되면은 둘 다 2에 뭐예요? 배수니까 공을 안 넣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을 넣는 거는 사실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네.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어. 그리고 나머지 카드는 1번과 8번에 배열해. 여기에 만약에 내가 2번 카드를 넣었다. 여기 1번 카드 들어가고 여기 4번 카드가 들어간 상황이 된 거야. 이제 공만 배열해주면 돼요. 그럼 공은 4번 상자에만 채워주면 되지? 몇 개? 4개 채워놓고 시작해. 그럼 뭐가 돼? 4H4 4 곱하기 4H3은 뭐야? 7C4 7C3 35가지가 돼. 35 140가지가 되겠죠. 140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160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4번 상자에 한 장을 집어넣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4번 상자에서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4번 카드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상자에 내가 1번 카드나 2번 카드를 넣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넣었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서 1번과 8번의 카드 또 배열하지? 그리고 공의 개수는 이제 6개 확보해야 되지? 4H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죠. 40까지. 자, 4번 상자에 4번 카드를 넣었다. 여기다 4번 카드를 넣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2팩 나머지 카드 배열하고 공 집어넣는 거죠. 공. 이 2번에만 채우면 되죠. 두 개만. 그럼 뭐가 돼? 4H6 9C 6 9C 3 3 2 1 9 8 7 84 168이 되겠죠. 더하면 20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30 더하기 160 더하기 208 해가지고 398가지가 나옵니다. 됐죠?